오늘 제목이 조금 세요. 말아 마시죠. 5단계 맛으로요. 너무 애정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겪을 것도 정말 많이 겪었고요. 에피소드도 정말 많고, 하고 싶은 말도 진짜 많고, 해주고 싶은 말도 되게 많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좀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조금 집중해서 제가 그래도 사장님들 비즈니스 도움 되게끔 준비를 해온 거거든요. 저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해도 사장님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경청해서 들어주신다면 제가 겪어온 그 시간들 세이브해서 비즈니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매장을 차린 사장님들, 우리가 가게 점주라고 하죠. 가게 점주 분들과 그리고 어떤 CEO들, 창업주들의 비즈니스 자세가 뭐가 다를까요? 알바생과 직원과 그리고 CEO들의 그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가게 매장을 갖고 있는 사장님들과 창업주들에도 비즈니스 자세는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럼 뭐가 다를까라고 한다면 과연 이들은 끝에 무엇을 보고 달려가는가? 저는 이거 같아요. 가게 점주가 이런 시스템들을 여러 개를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복제를 하려고 그 레시피나 아니면 시스템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매사에.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정말 지점장들 있죠. 아니면 어떤 프랜차이즈의 점주들, 그런 분들은 그냥 요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뛰지 않을까요? 우리는 가게 매장을 갖고 있는 점주라기보다는 CEO에 가깝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주제는요,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뛰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 파트너들이 이걸 잘 못 알아듣고 너무 이런 부분에 이해가 느려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 되게 파트너들 데려다 놓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어요. 사장님들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사장님들 이거 진짜 하고 싶으세요? 뉴스킬? 정말 하고 싶으세요? 사장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조금 힘들고 내려놓고 싶다면 하지 마세요. 그런 각오라면 분명히 하다가 그만두실 거예요. 어차피 그만둘 사람들 그만둡니다. 이거는. 할 사람들은 하고요. 안 할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거 하고 싶은지,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이 Y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돈 버는 거는요. 뉴스킨 말고도 되게 많아요. 돈 버는 행위는 되게 많아요. 근데 행위는 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현실 점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점검 다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힘든 거야. 막상 해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내려놓고 싶죠. 그때 우리는 저 Y를 잊어버려요. 내가 여기에 처음에 왜 왔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장님들 모든 직업군에서요. 권리소득 못 벌잖아요. 권리소득을 벌 수 있는 직업군이 있으면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나가서 본인이 시스템을 만들고 본인들이 우여곡절 다 겪어가면서 만들어서 그 돈 버시면 돼요. 맞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백그라운드에서 무자본과 또는 리스크가 없이 내가 소득을 벌 수 있고 자산을 만들 수 있고 권리소득을 벌 수 있는 게 이거구나, 뉴스킨이구나라는 거를 현실 점검하고 어느 정도 검토를 해봤으니까 여기 온 거잖아요. 저희 김성호 스폰서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안 하면 뭐 할 낀데 막 이거거든요. 이거 그만두고 나서 다들 되돌아가면 다 정말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 하러 가는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다시 쪼들리면서 다시 찌들어가면서. 직장인들 한계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영업자 한계 여러분들 알고 있죠? 경력 단절 여성, 취준생 지금 요즘 취업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알바생 한계 여러분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거 하면서 까먹는다고. 뉴스킨 안 하잖아요. 미안하지만 지금 할 거 없습니다. 정말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정말 할 거 없어요. 진짜 돈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돈이 많아서 돈을 굴려나가는 그런 상태의 자본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돈 못 법니다. 정말 현대판 노예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 조금 고급 인력이죠. 그래도 노예예요. 그리고 요즘 40대도 안 되는데 잘려요. 그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안 하면 뭐 할 건데. 진짜 저희 스폰서님한테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게 현실 점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안 할까? 왜 안 될까? 사장님들 혹시 스스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왜 이걸 못 하는지, 내가 이게 왜 안 되는지 혹시 혼자서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유 있거든요. 못하는 이유 있고 안 되는 이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본 적 있냐고요. 나는 왜 성과가 나지 않을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내가 생각을 해보고 이거를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본 적 있는지, 아니면 그냥 불평만 하고 있는지, 옆 사람이랑 비교만 하고 있는지. 그게 모든 문제가 닥쳤을 때 임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자세와 태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사장님들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사진 뭐 많이 보셨으니까 미국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이신데 2대 파트너 사장님이세요. 제가 예시를 들려고 갖고 온 겁니다. 티알고가 나왔을 때 돈 버는 프로틴 있는데 혹시 추가 소득에 관심 있으세요? 라는 그 DM을 받고 예스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뭐든지 타이밍이에요. 이분이 그 전에 한국으로부터 DM이 정말 많이 왔는데 다 일식을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메시지가 되게 클릭을 하고 싶었고 궁금했고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타이밍이고 인연이었던 거죠. 이 당시에 미국에 코로나가 닥쳤고 이분은 물리치료사였고 본인이 꿈이 파일럿이었기 때문에 파일럿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모든 그 클래스가 멈춘 상태인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그럼 뭐 좀 한번 해볼까? 내가 지금 뭐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심정에 운동을 워낙 좋아하니까 운동 컨텐츠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고 운동 인스타그램을 막 만들고 있던 그런 찰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알고라는 이 프로틴이 추가 소득을 벌 수 있어? 나 프로틴 먹고 있는데 그럼 이거 한번 들어봐야겠다 라고 해서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났고 1년 동안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줌으로 교육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업자가 됐고 인스타그램으로 어떻게 마케팅 해야 되는지 SNS 마케팅 알려주면서 하나씩 네트워크장을 했어요. 막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알린 거예요. DM도 보내가면서. 그래서 미국은 다인종 국가니까 여러 인종 분들한테 사업을 전달을 했죠. 대리점이 딱 되고 나서 2000 GV 굴레에 빠져요.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되게 잘할 것 같았는데 그 굴레에서 계속 뭐 이렇게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혼자 했다는 거예요.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론 짓고 혼자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혼자 피드백 없이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구나. 특히 초기 사업자분들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뭘 했냐면 이호빈 사장님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주간 명단 미팅 한번 해봐요. 도와줄게. 혼자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6월 달부터 명단 미팅을 하나씩 시작을 했었죠. 요일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무조건 그 시간에는 만나서 본인이 일주일 동안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브리핑이 없으면 이제 이거 주간 명단 미팅 아예 안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이 시간에 이렇게 모인 거는 각자 시간을 다 투자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사장님이 준비를 안 해오면 이 시간은 세 사람의 시간을 그냥 버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 명단 미팅을 잘 실행해 오셨던 분이에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사장님들 전략과 계획, 목표 설정 다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스폰서와 공유하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현황을. 맨 윗칸을 보면요. 그 사람 이름과 거주지와 그리고 여긴 또 다인종 국가니까 국적을 다 적으라고 해요. 여잔지 남잔지, 나이대 적고
직업 적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건강과 피부와 추가 수입에 관심이 있는지를 물어보라고 해요. 항목을. 그리고 사업에도 관심이 있는지, 그 다음 사업 설명을 했는지, 이 사람이랑 액션에 대한 걸 적으라고 해요. 이게 준비물이에요. 우리랑 미팅을 할 때 준비물.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저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듣고 1대 경험담과 2대 경험담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자, 이제 밑에 칸을 볼게요. TRIT 들어간 사람들을 이름을 쭉 적으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거주지, 나이, 성별을 적습니다. 시작한 날짜와 함께 우리는 6탄 레시피가 다 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시작일과 함께 2탄, 3탄, 4탄, 5탄, 6탄 시작일이 언제고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다 적어요. 그래야 소비자 관리가 제대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어떤 시스템에 초대했는지를 봅니다. 331C 클럽. 한국은 331C 클럽 초대하고요. 미국인들, 해외 외국인들은 저희가 뉴라이프라고 해서 외국인들을 위한 톡방을 따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메타 들어가신 분. 메타 누가 들어갔는지 싹 다 적으라고 해요. 나라 적고 나이대 적고. 자, 가운데 보면 석세스 트립이라고 있을 거예요. 석세스 트립 가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이 가고 싶대요. 오케이, 그럼 한번 도전해보자. 그럼 미국은 석세스 트립 조건이 다르니까 알아와라 해서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전략을 짜기 시작했죠. 그 석세스 트립을 가기 위해서 OV와 GV와 각자 파트너들의 몇 점 정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지를 싹 다 적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비즈니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비즈니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구멍가게처럼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바디바가 주문이 들어와서 바디바 나갔어. 와! 이게 아니잖아요. 그 바디바 나간 곳으로부터 네트워크 확장을 할 수 있는지, 그 사람 주변에는 누가 있는지 전략을 짜고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경험이 많은 스폰서와 함께 상의를 해가면서 명단을 계속 불려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혼자서 하고 있으면 이게 됩니까? 안 되지. 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딱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 모든 경험들을 먼저 해본 사람들은 그 다음 과정을 보이거든요, 과정이. 그러니까 사장님, 요거는 분명히 이분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진행해 보는 건 어때요? 하면서 서로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사장님들. 하지만 누군가의 경험을 내가 가지고 온다면 실수는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업라인과 함께 상의를 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명단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액션을 한 다음, 그 다음 중요한 건 그걸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업라인이 알려준, 스폰서가 알려준 방법대로 내가 했는지, 하고 나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제스처가 어땠는지, 그걸 그대로 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잘해. 잘하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해서 해보라고 한 때까지는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리액션을 했고,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안내를 했는지에 대한 거는 스폰서한테 공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본인만 알고선 딱 끝내버리는 경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다음에 리액션인 겁니다. 이걸 주마다 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스폰서 입장에서 사장님 지난주에 만났던 알렉스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전달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어디로 초대하셨어요? 사장님 그 다음에 만났던 타일러는 어떻게 됐어요?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진행을 안 했어요? 그럼 이 사람 다시 진행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액션에 대한 거 리액션 저한테 알려주세요. 스폰서는 그걸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요. 주마다 밑에 슈트로 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그러니까 날짜별로. 그래서 지난주에 이 슈트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이거 쭉 다 정리해요. 지난주에 알렉스, 타일러, 킴 이렇게 만났어요? 자, 이분들 어떻게 했어요? 자, 브리핑 먼저 들어갑니다. 요거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누구 만났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놓치는 사람이 없겠죠. 명단. 이게 6월 처음 진행했던 명단 미팅. 밑에 보면 날짜가 8월 달 8월 5일, 7월 29일 막 이렇게 해서 밑에 날짜 쭈르륵 보이죠? 이게 주마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6월 달 처음이고요. 그리고 방금 보셨던 게 이게 10월 달의 표예요. 6월, 7월, 8월, 9월, 10월. 5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 이호빈 사장님이 10,000포인트, 15,000포인트 이렇게 혼자서 하시고요. 루비 됐어요. 지금 석세스 트림 마지막 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단 미팅의 가장 좋은
사례죠. 사장님들 혼자서 사업하지 마시고 스폰서와 함께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의 네트 확장을 더 불려나가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달, 지금 보세요. 제뉴얼이라고 돼 있죠. 1월이에요. 2021년도 1월 달에 봐봐요. 점수 보세요. 1035, 1244. 너무 힘들대. 2000점 너무 힘들어요. 2000.62 겨우 맞추고 있고. 이랬었어요. 5월 달 2015점. 6월 달 2030점. 6월부터 진행한 거예요. 6월부터 시작해서 7월 달에 2,400점, 8월 달에 4,500점, 9월 달에 5,300점, 그리고 10월 달에 9,700점. 지난달에는 거의 한 15,000점 했거든요. 5,000점 딱 넘기니까 스폰서님 제가 5,000점을 넘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랬거든요. 좀 2,000점이 너무 힘들다고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은 할 수 있어. 사장님은 10,000포인트 할 수 있어. 우리 10,000GV 목표를 한번 띄워볼까? 라고 했어요. 사장님들이라면은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처음에 난 2,000점도 힘든데 스폰서가 10,000GV를 하래.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어렵죠. 힘들죠. 근데 같이 한 거예요. 사장님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5,000을 넘기더니 그러고 나서 루비가 되고 나서 본사에서 북미 어카운트가 루비 됐어요.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신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솔직히 되게 너무 행복했어요. 와, 미국의 시스템이 짱짱한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졌구나. 메타 진행이 되고 나서 메타로 어머니가 BR 6,000점으로 마감이 됐고 메타가 총 34세트가 유통이 되면서 EBP 달성을 바로 쭉 갔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6,000달러 커미션을 받았어요. 한국 돈으로 한 700만 원 돈이거든요. 이걸 받고 나서 본인도 미친 거죠. 이거 되는구나. 이분이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이호빈 사장님이 TR90, TR고라는 제품으로 파마맥스의 확신을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가족 지인들한테도 알려주고 또 운동하러 온 그 헬스장에 있는 어떤 친구한테도 이렇게 알려줘서 이 몸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 중간중간 이 사람한테 계속 꿈을 심어주고 너는 할 수 있어. 조슈아 너는 할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씩 알려줬어요. 이건 단순히 TRIT 먹자 이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꿈을 심어주고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심어준 거잖아요. 이 친구 지금 자기 주변 지인들한테 TRIT 많이 전달하고 있는데 멕시코 계열 쪽으로 지금 TRIT가 엄청나게 퍼져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뉴라이프 방에 지금 이게 지금 10명으로 돼 있잖아요. 현재 한 16명 정도가 지금 입성이 돼서 외국인들의 TRIT 3, 4매시 클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조슈아라는 친구가 사업을 제대로 알고 나서 본인이 여기에서 호일러를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방을 보면서 와, 됐다. 내가 진짜 그렇게 그림을 그려오는 게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비즈니스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인데요. TRIT가 들어가고 1탄 점프 스타트랑 뉴스 스팬을 먹고 나서 얼굴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분들을 되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활력을 찾았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런 걸 톡방에서 되게 감사의 메시지를 되게 많이 올리시거든요. 너무 행복하죠. 저희가 이렇게 이런 시스템들을 하면 이호빈 사장님 미국에 있을 때 이 조슈아랑 같이 들으면서 이 시스템 다 한국말로 하지만 옆에서 다 통역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온전히 다 들으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힘을 주고 이분들 지금 부자 아빠 강아 아빠 책 읽어가면서 TR90를 통해서 TR9를 통해서 이렇게 뉴스킨 사업 제품력을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미국에서 남자 혼자서도 만지부이 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하신 분이세요. 뉴스킨 남자들 진짜 잘해요. 남자들의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조직 사이즈 키우는 건 결국 남자분들이 좀 더 크게 보고서 한다라는 거. 하지만 여성분들도 이 뉴스킨을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뉴스킨 하시는 분들은 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지 이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메타를 전달받은 분들의 얼굴.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의 미소를 보고 이 표정을 보면서 되게 생각이 되게 달라졌어요. 와, 어떻게 전달을 한 걸까?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내가 전달하고 있는 소비자분들 또는 뭐 예비 파트너 분들의 표정이 저런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사장님? 이 사업을 바라보는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진들은 시스템을 많이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어떤 관점으로 바꿔서 사장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호빈 사장님은 파마넥스 제품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을 믿었기 때문에, 야, 파마넥스 가지고 몸 못 만들어. 파마넥스 제품 가지고 무슨 세계대회 나가가지고 뭘 우승을 해.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세계대회 나가서 그냥 아예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분은 이 회사를 진짜 믿고 있구나. 이분은 파마넥스 제품뿐만 아니라 그걸 몸소 본인이 보여주려고 증명하려고 정말 간절하게 무언가를 했구나. 저는 이걸로 봤어요. 관점을. 아, 이분이 세계대회 나가가지고 우승을 했어. 우와, 대박이다. 막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파마넥스는 뭘까? 그런 걸 봤다는 거예요. 이분은 우즈베키스탄의 머히라는 분이세요. 사장님을 간절하다고 하죠. 간절함의 크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가 간절한지 들어보세요. 이분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이에요. 한국을 너무 좋아했고 한국에서 살고 싶고 그래서 5년 동안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취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안 나옵니다. 근데 뉴스킨을 알게 됐고 뉴스킨 사업을 너무나 하고 싶었던 분이에요. 우즈베키스탄에 뉴스킨은 입점도 안 됐어요. 2년 동안 뉴스킨 공부합니다. 못 알아듣는 말, 한국어 진짜 유창하게 지금 잘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티알라이트랑 메타를 엄마한테 너무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은 없죠. 그래서 저한테 진짜 엄마한테 이거 전달하고 싶다. 이거 내가 용돈 어떻게든 알바 해가지고 벌 테니까 사장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어요. 알겠다.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티알라이트는 어머니한테 바로 전달하지 마세요. 사장님 먼저 드세요. 그리고 1+1 무조건 성공해서 그거 받은 걸로 엄마 드립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체지방이 12%예요, 이분은. 여자예요. 12%인데 6% 달성하려면 체지방 적어도 7%, 6%는 나와야 돼요. 6% 나와야 돼요. 그죠? 아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와, 저게 돼? 근데 이분은요, 저 1+1을 무조건 달성을 해야만 하고 자기 엄마 무조건 살려야 되거든. 그래서 없는 돈으로 지금 이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둥 한 거예요. 그리고서 18일이 지나고 나서 이번에 선릉에 와서 쟀어요. 측정했어요. 체지방 7.6%입니다. 4.9% 감량했어요. 18일 만에. 제가 이걸 딱 재고 나서 이렇게 막 적으면서 머희 사장님 애썼다. 진짜 잘했네. 라고 하는데 저기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엄청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면서 사장님 저 진짜 1%만 하면 돼요? 저 1%만 하면 이거 엄마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뭘까?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간절함이 뭔지. 누구는 TRIT 1+1 중도 포기합니다. 이게 돼? 아유, 뭐 내 몸은 안 되고 어쩌고 말이 많죠. 누구는요, 간절하다고요. 간절함의 크기. 이거 끝내고 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정말 TRIT랑 메타로 우즈베키스탄에 제가 다 널리 알릴 거예요. 이날 엄청 울고서 갔어요. 간절함. 사장님들 비즈니스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간절한 게 뭔지, 대가지불이 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님들 지금 현재 무엇을 늘리고 있으십니까? 실력 키우고 있으세요?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실력이 없어서예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실력 없어서예요. 소비자 늘리는 실력 없고요. 소통 못하고요. 관계심 못하고요. 죄송해요. 지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맞죠? 자만하고 교만 떨고 그래서 배우지 않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거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근데 그거 쪽팔리니까 얘기하고 싶진 않고 계속 그거 굴레 빠지는
거예요. 사장님, 사무실 나와서 있다고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현장 나와서 내가 사람 만난다고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면 그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사무실에 나와서 내가 지금 이 사무실에서 앉아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사람들이. 여러분,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1만 시간의 법칙이 결국에는 전문가로 갈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10,000시간이래요. 따져봤어요. 하루에 3시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5일 동안 10년을 하면요, 저게 10,000시간이 채워집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저렇게 하루에 3시간을 온전히 뉴스킨 비즈니스, 네트 확장에 신경을 쓴다면 한 10년이면 저 10,000시간 됩니다. 저거 싫으시면 하루에 10시간으로 하세요. 그럼 리더분들이 말씀하는 3년 됩니다. 3년 안에 적어도 전문가 과정을 전문가 단계에 이르는. 근데 중요한 건요, 저 하루에 10시간이 그냥 나와서 비즈니스 여기 와가지고 DM 보내는 거, 뭐 하는 거, 그거 말고 본인이 진짜 사람들 만나서 STP하고 네트로 확장해 나가는 그 시간 10시간을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365일에서 3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죠. 연차 3년으로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본인들이 슬럼프 빠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 있고 형제 라인이랑 하하호호 웃으면서 내 비즈니스 안 하고 끌려다니면서 정말 비즈니스 안 하고서 다른 행동하는 거, 그거 다 포함시켜서 3년으로 생각해요. 착각하는 거죠, 지금. 몇 년 안에 이루고 싶은 거에 대한 목표 설정은 내가 하는 거고요. 선택도 내가 하는 거고요. 모든 것을 감내할 정도로 할 것인지 그 선택도 여러분들입니다. 다 선택이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돼요. 안 뛴 거에 대한 책임. 대가 지불 안 한 거에 대한 책임. 그건 본인이 지는 거예요. 탓하지 마시고. 센 사람들 만나지도 않아요. 그죠?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만나고 다 내가 이야기하면 다 들어줄 사람들 만나고 만만한 사람들 만나죠? 그래서 네트워크 확장 안 되는 거예요. 센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경험이 쌓이거든요. 센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 어디에서 저 사람 눈빛이 동공이 흔들리는구나를 빠르게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데 그거 겁나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런 사람들을 만나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들. 내 비즈니스, 지금 내가 생각을 갖고 하는지 아니면 기계처럼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만 지금 하고 있는지. 아까 그 영상 있죠? 스테이플러 찍으라고 해서 그거 찍고만 오는 그 행위. 그거 말고 내가 지금 생각을 가지고 내 비즈니스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스폰서가 시스템 나오래. 그래서 시스템 참여하고. 스폰서가 미라클 모닝 하래. 그래서 미라클 모닝 하고.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안 돼요? 생각을 안 하니까. 당신이 생각을 안 하고선 비즈니스 하잖아. 죄송해요, 사장님들. 제가 제 파트너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안 하잖아, 이러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있죠.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 이거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들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응? 그게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잘 몰라요. 뭐 어쩌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응? 네 비즈니스인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난 도와주려고 지금 여기 만나서 내 귀한 시간을 당신한테 할애하려고 왔는데 뭐 어쩌라고 네가 모르면은. 그럼 내가 알려준 대로 할 거야? 그것도 안 해. 뭐 어쩌라고. 여러분 비즈니스인데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건데 모르겠다는 말이 나와요. 그건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장님들 생각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그거는요. 스폰서에 대한 무책임이에요. 가족에 대한 무책임이에요. 자기 결정에 대한 무책임이에요.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성공하겠다며. 부모가 반대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성공하겠다며. 근데 왜 생각이 없냐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코어를 하든 스폰서랑 미팅을 하든 여러분들 예비 파트너나 아니면은 어떤 소비자들이랑 미팅을 하든 여러분들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감은 있어야 합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요. 회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GV 고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참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과연 내가 하고 있는 방향성이 맞나? 이런 고민이 많아요. 누군가는
소비자를 많이 늘려야 된다. 그래서 GV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LOI를 많이 넣어야 한다. 근데 LOI를 많이 넣어서 해보니까 팀은 커지는데 내 GV가 너무 힘들어.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하죠. 응? 막 LOI 막 다 배출해서 독립을 시켰는데 나는 계속 허덕이고 있어. 막 이런 고민이 있죠. 근데 사장님, 제가 요거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우리 사업은 레버리지죠. 백종원 아저씨가 그리고 고 이건희 회장님이 하루에 24시간이 아니라 500시간, 1000시간을 쓰죠. 그분의 시간은 하루가 5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일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업도 그런 레버리지인데 우리 사업에서 그들과 똑같이 내 하루를 정말 10,000시간으로 만들려면 누구를 늘려야 돼요? 나와 함께 네트를 펼쳐나가는 사람을 늘려야 돼요. 그러면 LOI를 많이 배출하는 거 맞아요. 그 안에 소비자를 늘려나가는 것도 당연히 맞죠. 왜? 소비자 안에서 사업자가 나오는 거니까. 하겠다고 하는 깜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내가 빨리 쉬고 싶은 거야. 내가 빨리 쉬고 싶으니까 응? 힘들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GV가 안 돼요. 배출했는데 독립시켰는데 GV가 안 돼가지고 너무 고민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장님들 아직 멀었어요. 우리 백만장자 아직 아니잖아요. 왜 백만장자처럼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행동을. 하루에 500시간의 결과물을 만들려고 한다면 지금 사장님들 예비 파트너들 만들어내는 거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빨리 또 다른 이 소비자망을 계속 늘려나가서 GV를 계속 또 올려나가야 돼요. 그 안에 또 파트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1대를 계속 늘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하자고 했을 때 회피하는 분들 많죠. 나 진짜 요번에 또 화가 났었잖아요. 우리 파트너들이랑 회의하다가. 나 샌드백 쳤잖아요. 혼자 막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자, 목표 설정을 합시다. 이제 외칩시다 이러는데 외치기 두려운 거지. 왜 두려울까? 불편하거든. 이걸 해야만 하는 그게 불편하니까 목표를 아예 지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알아요? 목표 설정을 합시다에 대한 그 주제로 나갑시다라고 했는데 계속 그 주제를 2021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뭐 이걸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목표 설정 안 하려고. 회피하지 마세요, 사장님들. 2021년도 만족하세요, 혹시 비즈니스? 저는 만족하지 않거든요. 만족하지 않죠. 지금 우리 권주희 사장님도 아니요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2021년도 어떻게 뛰었어요? 만족하지 않았으니까 자, 어떻게 뛰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안 하면 돼요. 2022년도. 그 2022년도에 목표 지르세요. 그리고 쪽팔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쪽팔리지 않으려면 뛰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목표 설정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 외치라고 하는 이유가. 회피하지 마세요. 뉴스킨 문화 뭘까요, 사장님들? 뉴스킨 문화. 저는 뉴스킨 문화가 너무 좋아서 왔어요. 오케이. 문화가 뭘까?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하호호 막 너무 좋고 막 나 이렇게 오면은 막 반겨주고 그게 문화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뉴스킨의 문화는 서로가 이 사업이 맞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해서 서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뉴스킨의 문화 헷갈리지 마세요. 사장님들 여기 소모임 아닙니다. 하하호호 놀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 줌 비디오 켜는 것도 문화예요. 나 이거 진짜 할 말 진짜 많죠. 사장님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이끌어갈 리더예요. 이미. 근데 이하연 사장님의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이하연 사장님 빼고 모두가 다 비디오를 끄고 들어왔어요. 여기 무슨 라디오예요? 라디오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응? 내 모든 행동들이 나도 모르게 복제가 돼요.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 이건 예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너이자 예의다. 그래서 저도 줌 비디오 키는 것에 대해서 진짜 뭐라고 막 엄청 뭐라고 해요. 파트너들한테. 여러분 뉴스킨 문화는, 그리고 또 에이스의 문화는, 그리고 여러분들 그룹의 문화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 잘하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잘하시잖아요.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장님들 스폰서에게 어떤 신뢰를 갖고 있으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파트너는 신뢰가 안 가. 스폰서님 오늘 제가요 뭐 일이 있어서요 뭐 이렇게 차가 막혀가지고요 오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떤 파트너가 얘기하면 그치 그럴 수 있지, 맞아요, 사장님 조심히 오세요 라고 하는데, 어떤 파트너가 얘기하면 또 거짓말 하는군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이 신뢰.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보여준 자세입니다. 되게 무섭죠, 사장님들. 그래서 저 친구가 뭐라고 하면 네 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누구는 그래 사장님 할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라고 더 막 용기를 북돋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말로만 떠들어대는 분들은 이미 그게 한 번 무너지고 두 번 신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잘 안 믿게 돼요. 참 되게 슬픈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그 신뢰. 그거는 지금 사장님들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하루의 시스템을 어떻게 보내고 있고 여러분들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모든 자세가 여러분들 형제 라인과 스폰서에게 기록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그게 신뢰입니다. 사장님들 진짜 신뢰는 저버리지 마세요. 특히 형제 라인에게. 시스템 참여, 여러분들이 운영진으로 있다면 운영진으로서의 신뢰를 보여주셔야 돼요. 형제 라인으로서의 신뢰는 내가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잘 하겠다. 나 정말 진정성 있게 한다. 내가 이 비즈니스 정말 잘하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 형제 라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편할 때만 와. 자기가 기분 좋을 때만 막 톡방에 나타나. 이런 경우가 다 형제 라인들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키운다고 했을 때, 저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가 없지만 우리 뉴스킨 사업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간접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죠. 우리 아이를 누구 옆에 붙이고 싶어요? 우리 아이 학교 보냈는데 어떤 친구들 옆에서 있게 하고 싶어요? 내가 혹시 그 부모들이 다 기피하는 그런 학생이 아닌지,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그런 것 또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너무 사장님들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뉴스캔에서 의리는 해내야 하는 것, 각자 서로가. 그게 의리예요. 그게 형제 라인과의 의리, 스폰서와의 의리, 파트너, 이 모든 팀의 의리예요. 해내는 것. 그래야 팀십이 생기죠. 가끔 스폰서와 파트너가 성향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 많이 부딪히죠.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나와 너무 달라. 너무 달라서 안 맞아. 요즘 뭐 MBTI 많이 있잖아요.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아서 너무 힘들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사람에 대한, 사람으로서의 예의와 존중은 서로 지키셔야 돼요. 근데 그걸 나와 다르다고 그걸 표현하고 무시하고 그런 건, 여러분 이건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또는 사람으로서의 예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스폰서와 파트너 사이에서 예의와 존중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스폰서가 내 친구일 경우, 가족일 경우, 이럴 때 더 존중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실수 주변 형제 라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유의 힘, 그리고 우리 해내는 힘,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을 키워야 되는 게 우리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항상 얘기하죠.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다. 사장님들 증명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옆 사람은 옆 사람 그 보폭이 있고요. 나는 내 발걸음과 보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그냥 내가 해야 할 일, 한 명이라도 지금 계속 씨앗을 뿌려두는 거 반드시 퍼지니까 이거 그림 믿으세요, 사장님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결과가 다릅니다. 사장님들 비즈니스, 이거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놀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합시다. 우리 그 2022년도는 우리 나의 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사장님들.